지구상에는 아름다움 뒤에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있는 장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곳은 자연이 만들어낸 극한의 환경 때문에, 또 다른 곳은 인간이 저질러 놓은 실수 때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목숨을 위협받게 되죠. 오늘은 그런 곳들 중에서도 특히 위험천만한 장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장소들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이름만 들으면 야자수가 늘어선 낙원 같은 섬이 떠오르실 텐데요. 놀랍게도 이 아름다운 섬은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실험들이 벌어졌던 무대였습니다.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미국은 이곳에서 핵무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이 섬에 살던 주민 167명은 다른 환초로 강제 이주되었죠. 1946년 크로스로드 작전에서는 수십 척의 군함과 항공기가 동원되었고 2만 5천명의 방사선 측정 요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베이커 실험에서는 27m 깊이의 수중에서 21킬로톤급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약 200만 톤의 바닷물과 모래, 산호가루가 하늘로 치솟았죠. 해저는 문자 그대로 찢겨나갔고 73년이 지난 후에도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1954년 브라보 실험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소폭탄이 터진 이 폭발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1000배나 강력했습니다. 비키니에서 120km나 떨어진 곳에서도 방사선 수치가 시간당 1000레트겐을 기록했는데 인간에게 치명적인 수치가 600레트이니까 얼마나 위험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결국 비키니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고 원래 주민 절반 이상이 방사능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섬으로 이동해볼까요? 공식적으로는 인도가 관할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북센티널 섬 이야기입니다. 벵골만의 안다만 제도에 위치한 이 섬은 맨해튼과 비슷한 크기인 약 59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여기 사는 부족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집단으로 문명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센티널족은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막고 있으며 침입하려는 자들을 죽이는 것은 악명이 높습니다. 2018년에 26세의 미국인 선교사 존 초우가 인도 당국의 허가도 없이 센티널 섬에 상륙하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성경과 선물을 가져갔죠. 처음에 원주민들은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초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살에 맞아 사망했고 어부들은 그의 시신이 해안을 따라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들의 언어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는지도 섬에 몇 명이나 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인도는 법으로 북센티널 섬에 8k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외부 세계에서 흔한 질병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병들이 그들을 전멸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피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곳입니다. 2010년 8월 말 카방 화산이 400년간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높이 2460m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태평양 불의 고리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세계에서 화산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전국에 147개의 화산이 있고 그중 130개가 활화산이죠. 놀랍게도 약 900만 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활화산에서 10km 이내에 살고 있습니다. 카방이 잠에서 깨어난 이후로 거의 매년, 때로는 1년에 여러 번 분화하고 있습니다. 분화할 때마다 6,000명에서 2만 명 사이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합니다. 2014년에는 이 불을 뿜는 괴물이 최소 16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화산에서 5km 이내에 사는 사람들이 분화가 멈췄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화산이 다시 폭발한 것이었죠. 2021년에는 화산이 무려 5번이나 분화했습니다. 마지막 분화 때는 4.5km 높이의 먼지와 가스 기둥뿐만 아니라 화쇄류도 발생했습니다. 화쇄류는 화산 파편의 파괴적인 흐름으로 속도는 시속 700km에 달하고 온도는 섭씨 800도까지 올라가서 근처의 모든 생명체에게 치명적입니다. 이제 고온에서 벗어나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거주지로 이동해볼까요? 북극권 근처 동시베리아의 외딴 야쿠트 마을. 1924년에 기온이 영하 71.2도라는 기록적인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50도죠. 이곳에서는 배관이 얼어서 화장실 대부분이 물 공급 없는 외부 건물이고 엔진이 너무 빨리 얼어서 밤에도 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매년 3월에는 전통축제가 열리는데 이 축제는 추위에
봄에의 야쿠트 정령인 치스칸이 주관한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오이메콘의 기온이 섭씨 35.5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낮보다 밤에 15도에서 20도 정도 더 서늘할 수 있죠. 화성의 풍경을 보기 위해 우주에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날 사막의 화성 같은 풍경은 소금 퇴적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놀랍게도 다날 사막에서는 숨을 쉬는 것조차 해롭습니다. 공기에 유독성 황증기가 높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연구자들은 이 사막에서의 짧은 체류조차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온도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낮 동안 섭씨 50도를 넘는데 일반적으로 이 수치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연간 강수량은 25mm에 불과하죠. 다음 장소에서는 숨쉬기가 똑같이 어렵습니다. 10분 이상 여기 머무르기로 결정하면 열사병에 걸릴 수 있고 폐에 액체가 차오를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크리스탈 동굴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슈퍼맨의 고독의 요새를 닮았습니다. 동굴은 2000년에 발견되었는데 석고의 결정형인 셀레나이트였습니다. 많은 크리스탈이 4m에서 6m 길이였고 가장 큰 것은 11m에 달했습니다. 이 놀라운 자연의 걸작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크리스탈은 최소 50만 년 동안 시에라 데 나이카 아래 300m 깊이에서 자랐습니다. 대기 자체가 여기서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세계의 경이로운 곳의 온도는 약 섭씨 47.1도이고 습도는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특수의복 없이 오래 머무는 것은 불가능하죠. 캄차카의 죽음의 계곡은 정말로 그 이름값을 합니다. 울버린, 여우, 큰 바다수리, 스라소니, 늑대, 땅다람쥐, 쥐, 토끼의 시체가 이 지역에서 발견되었고 수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작은 포유류와 새들의 함정이 됩니다. 원인은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이산화탄소 가스의 높은 농도입니다. 이것들은 땅 바로 위에 떠다니며 우선 작은 동물들을 죽이죠.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이면서도 많은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데스밸리는 북미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한 장소입니다. 매년 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프레이저 섬에도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섬 주변에는 작은 푸른병 해파리가 살고 있는데 호주 전역에서 매년 1만 명을 쏩니다. 이루칸지 해파리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극도로 유독해서 매년 50명 이상을 치명적인 뇌출혈 위협과 함께 병원에 보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이젠 화산은 칼데라 주변에 10여 개 이상의 화산지대로 구성된 전체 복합체입니다. 여기서는 놀라운 쇼를 볼 수 있습니다. 화산 경사면이 푸른 불꽃으로 뒤덮이는 광경 말이죠. 분기공에서 뜨겁고 가연성인 황가스가 방출되는데 온도는 섭씨 600도에 달하죠.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하면 점화되어 전기 같은 푸른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황을 채굴해서 인근 공장으로 운반하는데 이 나라 주민들에게 최고 급여를 받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12달러에서 17달러를 벌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극도로 위험하기도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바위의 균열에서 갑자기 빠져나온 연기 때문에 74명의 광부가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이면서도 많은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데스밸리는 북미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한 장소입니다. 기록된 최고 기온은 섭씨 56.7도죠. 다음 위험은 공원에 많이 서식하는 야생동물입니다. 독이 있는 방울뱀, 검은 과부거미, 정갈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2011년 3월 11일 도쿄 북동쪽 태평양 해역에서 규모 9의 지진이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지진은 쓰나미를 촉발했고 두 재난으로 거의 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진으로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가 전력을 잃었고 쓰나미가 디젤 발전기가 있는 지하실을 침수시켰습니다. 이것은 결국 일련의 폭발과 방사성 물질의 대기 방출로 이어졌죠. 이 지역은 오늘날까지 오염되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다 사망한 외국 등산가들 중 35%는 낙상 때문이었고 22%는 탈진, 18%는 고산병 때문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정상은 해발 8,849m입니다. 해발 7,600m 이상은 죽음의 구역이라 불립니다. 산소가 적어서 등산가들은 졸리고 방향 감각을 잃고 피곤함을 느낍니다. 볼리비아의 죽음의 길은 라파스와 코로이코 도시 사이에
도로 구간입니다. 좁고 바위투성이인 이 길은 평균 폭이 3.2m입니다. 한쪽에는 절벽이 있고 다른 쪽에는 끔찍한 낭떠러지가 있죠. 연평균 26대의 버스와 자동차가 이곳에서 추락해 수십 명, 심지어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워싱턴사는 미국 북동부의 평범한 봉우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나라의 어떤 산보다 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1849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160명이나 말이죠. 이곳의 날씨는 종종 세계에서 최악의 날씨라고 불립니다. 1934년 기상대가 시속 372km의 기록적인 풍속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남동부 상파울루에서 32km 떨어진 일야 다 케이마다 그란지 뱀섬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섬에 4,000마리에서 5,000마리 이하의 뱀이 있습니다. 섬의 주민 대부분은 황금 창머리 살무사인데 거기서만 발견되는 종이죠. 이 파충류는 아메리카에서 가장 치명적인 뱀 중 하나인 창머리 살무사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황금 창머리 살무사에 물리면 심한 통증, 뇌출혈, 근육 조직의 괴사,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장소들을 보면서 자연의 힘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동시에 얼마나 무서운지 느끼게 되네요. 인간이 만든 재앙인 핵실험장이나 원전사고 현장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죠. 반면 극한의 기온, 유독 가스, 치명적인 동물들이 사는 곳은 자연이 여전히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이런 위험한 장소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건 어쩌면 지구가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센티넬 부족처럼 문명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뱀섬처럼 인간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곳이 있다는 게 오히려 희망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앞으로도 이런 장소들은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